이제 1절에 보면 별 얘기는 아니고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야. 이게 어떤 세목이든 이제 목적이나 그 용어 정의부터 보통 시작하는데요. 목적을 보시면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세법에 따른 과세 요건이 성립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 거죠.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공평과세를 얘기하는 거고요. 납세음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세금이라는 게 어차피 뭐 삥 뜯는 거죠. 그렇죠?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소득세하고 차이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예요. 이제 소득 인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건 똑같고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법인세고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죠. 물론 이제 법인 아닌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는데 그럼 법인 아닌 단체는 때로는 소득세로 때로는 법인세로 가는 거죠. 양가로 이번에 보면 법인세 종류 있죠.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각사음도 소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청산 소득도 있고 토지 등 양도 소득도 있고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, 미완료 세제라는 거 있죠. 뭐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있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 법인세가 필요하냐라는 거. 법인세가. 그래서 법인세라는 게 과연 필요하냐. 이 법인세는요. 일종의 큰 틀에서 보면 원천징수예요. 법인세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. 왜냐하면 범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갑, 을, 병 등 어떤 최종은 주주가 가져가는 거고 다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건 분명히 개인이에요. 개인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개인은 소득세율이 40%래요. 어떤 개인은 10%래요. 근데 중간에 세금을 떼고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법인과세가 한번 되잖아요. 물론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치가 있지만 크지 않단 말이에요. 물론 법인세도 누진세지만 그래도 비례세율이 가깝죠. 구간이 대부분.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60%가 되는 거고 병의 입장에서는 30%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법인세는 방해하고 있는 거죠. 즉 법인세가 있다라는 건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도 같은 세율,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에도 같은 세율이니까 법인세는 오히려 소득의 역진적이라는 거예요. 소득 대비 역진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법인세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. 우리의 상식으로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야지 뭐 이렇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지. 전체를 다 두고 보면. 이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. 갑을병에 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렇잖아. 갑을병에 다 끼는 게 아니잖아. 다 주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.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왜 필요하느냐? 효율적이라는 거죠. 형평에는 잘 안 맞을지라도 원천징수가 효율적인 제도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효율적인 제도라는 거.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. 또 하나는 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. 왜냐하면 법인과세에 있어서 법인세를 없애버리면 법인의 돈을 계속 잠궈만 둔단 말이에요. 뺄 때 과세가 되니까. 그죠? 그러니까 법인세는 결국 과세 유보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죠. 과세 유보.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조세 회피할 수 있어요.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. 그래서 우리가 국제조세 이런 데서도 특정 국가의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돈을 파킹해 놓으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있는 거잖아요.
원래 이제 올해 개정하려고 하다가 국회 반대로 못했던 게 중소기업들도 돈을 잠궈 놓고 돈을 배당하지 않으면 그냥 과세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지. 이 시대에 뭐 이러면서. 그래서 결국 과세하지 못했는데 법인을 마치 지갑처럼 쓰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첫 번째 법인세 폐지론이에요.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인세는 거의 단일 세율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직부터 볼게요. 한계 세율이 높은 투자자는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고 그 반대로 한계 세율이 낮은 출자자는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. 학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뭐 재벌 연예인 격정이랑 똑같다.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 어쨌든 아니 주식이 있는 사람들 얘기지 주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냐라는 거지. 자,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. 법인에서 한번 과세되고 또다시 개인에서 과세되면 법인의 형태로 유지하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에 위배된다.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아래 보면 법인 소득 이중과세가 있죠. 그러니까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다 개인 건데 중간에 껍데기인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두 번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게 이론적인 입장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개인주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 것이고, 두 번째는 법인이 새로운 주주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진짜 조금 심한 거지. A에서 B로 넘어가고 갑으로 간다고 할 때 여기서 한번 과세가 되고 여기서 또 과세가 되고 여기서 조정한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.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도요. 어떻게 보면 조세 중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이지만 얘는 중립성 못지않게 이중과세 훨씬 큰 문제가 있는 거지. 왜냐하면 얘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요 단계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근데 여기서 넘어오는 돈도 또 과세한다는 건 진짜 몇 개의 법인을 만들면 만들수록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국가에 가는 거잖아. 다 국가에.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라고 해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이거는 수령하는 단계에서의 조정을 얘기해요. 수령자 입장에서 두 가지는. 하지만 이중과세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죠. 지급하는 법인 단계. 지금 이 소득을 벌어들인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, 그게 거기에 있는 지급 배당금 소득공제.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들어봤죠? 배당의 90% 이상을 배당한다라면 그 배당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한다는 얘기예요. 올해부터는요, 신탁과세가 이제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신탁으로 수탁자가 법인세를 낼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배당하면 똑같이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.